8월 달에 진행한 정기투자 대상 및 매도 대상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일단 8월은 개별 주식 영역이 약간 비중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지주가 1분기와 2분기에 연속적으로 10% 이상의 실적 하락을 보이면서 전량 매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투자 대상들은 23년도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은 모습이었지만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22년도 기준으로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대상인 우리금융지주를 매도하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영역과 특히나 개별 주식 투자 영역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피터 린치조차 이 영역에서 굉장한 실적을 보이는 투자자들은 약 60% 정도의 성공 확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투자 영역에서 100% 확률로 성공하겠어 라는 마인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60% 정도 잘 이기고 40% 정도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 잘 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앞으로도 약 6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 항해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 항해에서 약 40% 정도는 앞으로의 60년도 필연적으로 실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잘 져주기, 나의 투자 선택 원칙에서 어긋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능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석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6대 잘 때리고 4대는 맞아가면서 플레이를 해야만 되는 게임 룰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것을 전략에 포함시켜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탑재된 본능들에 역행하는 행위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입니다.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어서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위험한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발동 중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손절이 아닌 분기 배당금도 입금을 받고 주가도 수익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손실 구간에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그것을 일단 매도를 해버린 다음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기준으로도 내가 또다시 그 대상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 8월 달에도 꾸준하게 정기 투자를 진행한 대상은 배당 ETF 이종과 금이었으며 아리랑 고비당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복습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래프와 투자일지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10년간의 배당금 상승률은 연평균 12%로 엄청난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13년도에는 260원 주당 분배금이 지급되던 것이 23년도에는 730원이 지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배당 ETF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SCHD, 배당주 투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SCHD를 한국형으로 출시가 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중에서 달러 해치 상품을 투자했습니다. 이 대상은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죠. 10년간 배당금 상승률은 소수자리까지 하면 12.2%의 연평균 상승률로 정말 엄청난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0.9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던 것이 23달러에는 2.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배당주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특히나 배당 ETF들은 더더욱 성장이 느리다. 약간 자본이 이미 많이 형성된 사람들이 투자하는 대상이라고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아리랑 고배당주와 SCHD 기반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두 대상 모두 10년간 성과가 3배라는 것은 기초지수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별 주식을 포함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고려했을 때 상위 5% 정도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투자, 배당 ETF 지분들을 1억 정도 지분 확보에 성공하면 대부분이 시드머니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약 1억 정도이기도 한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한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5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만 9천만원 정도가 모이게 되고 5년간 배당금만 약간 재투자를 하더라도 거의 1억 정도 지분 확보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간 한도 1,800만원이라는 부분은 매월 150만원씩 적립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이죠.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간 1,800만원 한도를 저는 매년마다 꼬박꼬박 납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이러한 배당 ETF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55세까지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려갈 때 15.4% 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배당주 지분을 더더욱 빠르게 모아가면서 스노우볼을 굴려갈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월간 150만원씩 5년간 정기저축에 성공해서 1억 원 정도의 원금이 모였을 때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죠. 5년간 해서 1억이 모였을 때 한 10년 정도 이것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만 재투자했을 때 정말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나리오 정리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보다 훨씬 더 유명한 미국의 SCHD 기반 10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제 5년간 꼬박꼬박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모아서 원금 1억 원이 달성된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1,300원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SCHD가 아닌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지 상품을 기준으로 작성이 들어갔습니다. 주식 수량의 경우에는 9,709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SCHD 기반은 현재 기준으로 약 3.5% 배당률을 전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709주 곱하기 주당 분배금인 350원을 대입을 하면은 연간 비과세 배당금은 340만원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어디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SCHD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8.5%였기 때문에 1년 뒤 시점에서는 주가가 1,300원이 아닌 11,200원으로 상승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340만원을 가지고 11,200원으로 상승한 주식을 다시 더 사게 되면 1년 뒤에는 주식의 수량 자체가 1012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인 12.2%를 대입을 해보면 1년 뒤에는 주당 분배금이 350원이 아니라 390원이 나오는 것으로 대입이 돼서 늘어난 주식 수량 곱하기 그리고 주당 분배금이 390원을 대입하면 1년 뒤 시점에서는 39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SCHD 기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배당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시세차익형 투자가 오히려 3분의 2 비중상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리 시나리오가 쭉쭉쭉쭉 흘러가게 됐을 때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면서 주식 수량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당 한 주당 분배금도 350원이었던 것이 5년 뒤에는 620원으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 시점에서는 1120원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며 이렇게 분배금을 계속해서 재투자 적립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가 흘러갔을 때는 10년 뒤 관점에서 3억 2,200만원 정도의 원금이 형성되고 주식의 수량은 13,914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SCHD의 특성상 13,914주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0개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 이제 100주 이상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노후를 도와주는데 든든한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종합 또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한 치 앞 같은 몇 달 후, 3달 후, 1년 뒤, 2, 3년 뒤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이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을 이어간다면 분배금 또한 한 주당 1,120원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객단가, 실적 상승에 의한 배당금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금이 증가하여 연간 배당금은 1,558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SCHD 기반은 시세차익형의 비중이 실적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현재도 분배금은 3.5% 전후이기 때문에 배당금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월평균 배당금은 약 130만원이기 때문에 소비력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배당금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SCHD의 아리랑 고배당 ETF 대비 이제 가장 극명한 장점은 주가 상승률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경우에가 주가 상승률은 연평균 4.5%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SCHD의 경우에는 약 2배 정도인 8.5%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CHD 기준의 10년 종합 성과를 정리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미국의 기초지수인 S&P 500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연평균 수익이 11%에 달했으며 배당금 또한 10년 전에는 주당 분배금이 33달러를 지급하던 것이 23년도에는 73달러를 증가하면서 굉장한 분배금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배당률과 10년 종합성과 측면에서는 국내의 아리랑 고배당 ETF 대비 1% 정도 낮은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SCHD를 저도 소액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배당금 획득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더 뚜렷하게 보였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약 월
월 130만 원 정도로, 이유는 현재 배당률이 워낙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SCHD 기반은 3.5% 정도로 현재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배당 분배금이죠.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6.5% 정도 되는 분배금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분배금 차원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했지만 종합성과 측면에서는 어쨌든 나의 원금이 3.2배로 불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투자 대상이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투자 대상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또 아리랑 ETF의 경우에는 연간 배당을 1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 배당 ETF 2종의 정기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는 편인데, 아리랑 고배당주 ETF 10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는 10년 뒤 이제 원금이 3.8배 증가해서 3억 8,300만 원 정도로 SCHD 종합성과 대비 조금 더 높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주가 상승률은 4.5% 연평균으로 SCHD 대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현재 배당금이 6.5% 전후로 2배 이상 높으며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10년 뒤에 월평균 배당금 차원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이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월평균 배당금이 1억 기준으로도 10년 뒤에 지난 10년 성과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446만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경제적자를 얻을 수도 있는 금액이 형성되는 것이죠. 10년 뒤 현금흐름 크기에서 이 정도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배당금이 2배 이상으로 차이 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매년 재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적용이 된 데이터입니다. 배당주 재투자를 10년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의 가격 상승률은 적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분들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황금알을 낳아주는 황금거위를 10년간 계속해서 모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땐 이 황금거위의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면은 모아가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배당 시나리오가 생소하셨던 분들은 저런 게 가능하다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저런 일이 미래에도 일어나겠어,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본주의 선진국들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 먼저 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반강제적인 은퇴연금 가입 제도가 미리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고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간 경우 한 10년에서 15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그냥 얻어가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50% 또는 3분의 1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투자, 돈, 그리고 자본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돈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것이라며 더 오랜 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자, 돈, 투자, 자본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내가 저 대상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면 내가 그 대상이 되고자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나쁜 놈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목표로 그 대상을 설정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내가 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막대하면 당연히 돈도 나를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정도의 이제 과거 실적이 미래 10년 대에도 일어나게 된다면, 물론 미래 10년이 과거 10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죠. 종합성과를 정리한 것을 비교해보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1억 원을 가지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10년 뒤에 예상 원금은 3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예상 월 평균 배당금은 446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년 뒤 예상 원금은 3억 2,200만 원, 그리고 10년 뒤 예상 배당금은 월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예금이 지금 핫해서 금리가 4%에서 5%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인데, 4.5%의 이 고금리가 10년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비교 결과를 보면 처참한 결과를 식별하실 수 있는데, 10년 뒤에 예상 원금은 1억 4,500만 원이며 10년 뒤에 예상되는 월 이자는 46만 원입니다. 46만 원 vs 446만 원이라는 것은, 이 예금의 경우에는 4.5% 고금리가 10년간 유지되기도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설사 이것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월 이자가 46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예금을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가장 경계하는 자산이 주식이 아닌 이 예금과 현금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와 이 SCHD 경우가 미국 또는 한국이
어느 정도 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종합성과 측면에서 훨씬 더 저조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반토막밖에 안 되는 성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반토막 저성장 시나리오가 가더라도 어쨌든 내 1억 원은 뭐 3억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도 충분한 수익률이고 10년 뒤에 예상 배당금은 지난 10년과는 달리 절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해서 월평균 223만 원만 되더라도 충분한 자본소득이 갖춰지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리랑 ETF와 SCHD 기반 또한 모두 다 주식일 뿐이죠. 한국에 포함된 30개 기업에 투자가 되고 미국에 존재하는 100개 기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식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내 자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멘탈 붕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비중은 예금과 금으로 보유를 하면서 세일 구간에 줍줍을 하기 위한 대비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보면 아리랑 고배당주가 너무너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모든 투자 대상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스토리에 굉장히 취약하여 저의 이야기에 동화돼서 특정 장점들을 듣게 되면 이 장점에만 주목돼서 아 그래 아리랑 고배당 ETF에 몰빵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선택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사실 필연적으로 비례하는 리스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장점들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번엔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 국가 중에서 어느 대상이 더 안정성이 높은 국가일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당연히 미국의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엔 SCHD가 좋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산 투자는 효과는 어떤 대상이 더 큰가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SCHD 기반은 100개 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30개의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무려 3배 이상의 분산 투자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도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고 분산 투자 효과도 3배 이상 SCHD가 높았기 때문에 10년 뒤 관점에서는 종합성과가 아리랑 고배당주에는 3억 8천만 원이었고 SCHD의 경우에는 원금이 3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해서 아리랑 고배당주 대비 약간 못 미치는 성과였지만 그래도 안전성 측면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고금리 환경에서도 반드시 돈과 자본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4.5% 정도 예금과 6% 정도 되는 배당주라면 그냥 무조건 이자를 받는 4.5% 예금이 나은 게 아닌가 비벼볼 만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자주 계산해 보는 편인데 1억 원이 모였을 때를 기준으로 앞서서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예금이자가 4.5% 고금리가 10년간 유지가 되더라도 이 이자를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도 원금은 1억 4,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 패배를 필연적으로 하게 되며 그 다음에 배당금 측면과 이자 소득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저 같은 투자자 성향분들에게는 10년 뒤에도 1억 원이 겨우 46만 원이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한 수준이죠. 미국과 한국 배당 ETF들과는 유사한 범위에는커녕 물가 상승률조차도 절제로 따라가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저는 경각심을 얻기 위해서 좀 강하게 생각 정리를 하는 편인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을 채워봤자 항아리가 밑에 깨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모아도 제가 열심히 모아도 물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분명 잔고상의 숫자는 올라갔지만 소비력 관점에서는 모인 게 아닌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 예금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99%가 아니라 100% 확률로 실패한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반부터 투자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독충과 기존의 고인물들 덫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력한 사람의 잘못된 본능을 거느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 체력 단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어느 영역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1년 정도는 기초 공부 그리고 기초 체력 단련 및 연습 게임에서의 경험 쌓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본기도 안 갖추고 빨리 부자가 되겠어야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오면은 탈탈 털리면서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실신하면서 퇴출되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사람에게 장기간 축적되어 있는 투자의 최악의 본능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돈을 계속 잃어도 자기 합리화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